하이하이,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이 갤럭시 S23을 약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고 느낀 이 갤럭시 S23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거지만 만족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IT도 패션이다. 장점부터 말해보자면 가장 먼저 윗끝과의 끝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입니다. 이것도 본인이 뭐를 중요시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거 보이십니까? Oh no! 제가 전에 뛰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주머니에 두었었는데 조졌다. 주머니에서 이게 그냥 이렇게 뿅 하고 튀어나와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보시면 사이드 부분에 찍힘은 있지만 액정 자체에 큰 타격이 간 건 없더라고요. 요게 좀 이게 좀 마음이 아파. 이거 대여한 폰인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떨어진 곳이 생폰으로 떨구면 진짜 바로 아작이 날 그냥 돌바닥이었는데 말이죠. 작은 돌멩이들도 진짜 많았는데 그래도 액정이 전후로 다 안 깨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비투스 2가 전 시리즈에 전후면 모두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상처는 있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쉰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다들 글래스 강도가 높아졌지만 이렇게 생폰 자체로 떨굴 일이 생각보다 없다 보니까 직접 체감을 하며 느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떨구게 되었네요. 뭐 이게 낙하 테스트 같은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저나 케이스라도 먼저 꼈으면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쉽네요. 그 외에도 윗끝과 같은 방수 방진인 IP68 등급 그리고 전 모델 같은 칩셋을 사용을 했고 조금은 작더라도 이 베이퍼 챔버 역시 작은 모델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고 램 용량은 S23과 S23 플러스에는 8기가 울트라에는 16기가인데 일반적으로 8기가도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파일 관리를 안 하고 정리를 안 하고 게임을 많이 돌린다면 물론 울트라 쪽이 좋겠지만 전 아직까지 큰 불편함 없이 이 S23도 원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네요. 화면 크기를 보면 S23 플러스나 S23 울트라에 비해 크기가 작기 때문에 게임을 주로 하시거나 영상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도 저는 이 크기가 딱 스마트폰의 디폴트 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거나 게임을 해도 생각보다 큰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든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 화면 크기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실 분들은 정말 큰 화면에 대한 목적성이 뚜렷하신 분이 아니라면 생각보다 많이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이 폰이 갤럭시 시리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또한 정말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 S23 플러스나 갤럭시 S23 울트라 그리고 폴드4를 만져본 제 주변 여성분들 대부분은 이 폰 무게보다도 이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여성분들은 아니시겠지만 다수의 여성분들 그리고 저와 같이 이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남성분들은 대안이 S23과 이 플립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폴더블이 아직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고 카메라를 포함한 여러 성능도 이 플립보다는 이 S 시리즈가 더 좋기 때문에 이 6.1인치의 S23은 존재만으로 아주 큰 이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갤럭시에서는 큰 폰들이 디폴트의 느낌이라면 아이폰에서는 아직도 프로 제품이 디폴트의 크기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크기이기 때문에 이 6.1인치 역시 작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스마트폰 크기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크기가 가장 큰 크기일 때도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 사이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립보다 이게 더 휴대성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플립도 분명 이점이 있거든요. 접으면 물론 작아지긴 해도 이 두께 자체가 어차피 늘어나기 때문에 부피상으로 크게 저에게 와닿는 면은 없더라고요, 플립이. 하지만 또 플립이 예쁜 거는 또 인정을 한다. 다만 무게나 부피에서는 플립의 이점을 잘 모르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서 S23 플러스와는 차이가 없고 S23 울트라도 2억 화소와 10배 줌을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물론 손떨방 같은 것도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생각보다 사용을 할 때는 이것과의 큰 차이를 보기는 어려웠죠.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망원 3배 줌만 있더라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잘 쓰일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 S23 플러스에 비해 모자람은 없었고 울트라에 비해서도 2억 화소는 없지만 5천만 화소가 있죠. 사실 2억 화소나 5천만 화소 등 고화소 기능은 일반적으로 있어도 잘 안 쓰는 기능입니다. 저처럼 줌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화소를 사용해서 확대하는 것보다 애초에 3배 줌이나 10배 줌을 활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만 울트라에 있는 10배 줌은 있으면 정말 좋지만 단지 카메라에서 10배 줌을 활용하기 위해서 울트라로 가는 건 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10배 줌을 쓰면 좋긴 하지만 생각보다 쓸 일이 많지는 않고 3배 줌만으로도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기가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도 전에 말했다시피 요즘에는 또 노이즈가 있는 게 갬성인 시대라서 이 3배 줌에서 더 땡겨서 디지털 줌으로 사용을 해도 생각보다 결과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 10배 줌의 렌즈보다 3배 줌의 렌즈가 조리기가 더 밝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는 오히려 3배 줌에서 디지털 줌으로 땡겨 찍은 게 결과가 조금 더 나아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또 노이즈가 감성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좀 뭔가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걸로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10배 줌으로 땡긴 거죠. 노이즈 자글자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찍으면은 이렇게 바로 노이즈를 억제해주죠. 그래서 결과물도 좀 나아지고, 그리고 노이즈가 남더라도 이게 조금 요즘에 감성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 S23의 디지털 줌으로 이렇게 땡겨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물론 근데 이렇게 애초에 10배 줌으로 사용하면 아까보다는 확실히 노이즈가 덜한 게 보이시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정까지 되니까 사실 품질적으로는 더 좋은 품질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갬성에는 오히려 S23이 맞을지도.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제 의견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거나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10배 줌 있는 게 좋죠. 근데 뭔가 합리화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번에 이 컨투어 컷 카메라 섬이 사라지면서 이것도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훨씬 더 깔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은 보통 같은 디자인이어도 작은 제품에서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죠. 딱 보면 그냥 딱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전에 인플루언서분 모시고 토크를 할 때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을 원래 모시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통해 막 찾아봤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찾아보려면 해시태그 거울셀카를 검색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거든요. 거울셀카는 이렇게 사용하는 폰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올리시는 분들은 거의 아이폰이었고 갤럭시 유저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현 형님께서 광고일 수도 있는데 거울셀카를 이렇게 올리신 것을 보니까 갤럭시로 거울셀카를 찍었는데 뭔가 갬성이 좀 느껴진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쁜 얼굴 때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마트폰 뒷면에 많은 꾸밈이 없다는 것도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사진 색감도 뭔가 인스타그램 감성과 어울리게 잘 찍힌 것 같더라고요. 삼성이 뭔가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시는 20, 30대 분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셀럽을 통한 거울셀카를 많이 찍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 뒷면에 꾸밈이 없는 것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울트라가 좀 좋은 평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성능에서는 정말 좋지만 이 성능을 다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 큰 구멍들이 많이 거슬릴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개로도 거슬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말을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잠깐 고민을 했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가장 저렴하다 보니까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요즘같이 스마트폰도 다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이면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게다가 얘는 아래 버전이고 얘는 그래도 가장 상위 버전인데, 카메라만 따져 보았을 때 이렇게 렌즈의 개수가 같다는 것도 뭔가 아이폰에 비해서 장점이면 장점일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나 이런 거는 고려를 하면은 이쪽이 당연히 좋겠죠. 아무튼 제가 느낀 S23의 장점들은 이랬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 그리고 윗끝과의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 성능들, 그리고 작은 사이즈 등 사용하다 보면 생각보다 큰 장점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사용을 하면서 장점만 느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웠던 점을 보자면 아무래도 다른 큰 제품들에 비해서 물리적인 크기가 작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배터리 사용 시간이 비교적 아쉬웠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보통 여러 폰을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아쉬움을 못 느꼈는데 이 폰을 주폰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쯤 되니까 뭔가 보조 배터리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사용량과 사용도가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게임을 주로 돌려놓으시거나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 또는 회사나 집에서 충전을 계속 해두시고 계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충전 역시 S23만 25W, 플러스와 울트라는 45W를 지원하는 것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고속 충전은 평상시에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도 급하게 충전이 필요할 때는 이게 또 차이가 눈에 보이거든요. 다음은 아무래도 FHD 얘기를 해야겠죠. 울트라를 제외한 S23과 S23 플러스에서는 이번에 UHD가 아닌 FHD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것도 저는 물론 있으면 좋지만 이게 없다고 저에게 스마트폰 선택에 있어 큰 걸림이 되는 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여기 보면 선택하는 란이 없죠. 여기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긴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 그리고 제 주변 분들도 이 QHD를 지원하지 않는 점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울트라로 가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점을 아쉬운 점에서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줬다 뺏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더 아쉬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의 경우에는 전에도 말을 했다시피 게임도 잘하는 편은 아니고 영상도 다른 태블릿이나 랩탑으로 주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크게 체감이 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용을 해보면 차이를 느끼겠지만 주로 보는 게 유튜브 그리고 가끔 넷플릭스 정도 보는 거라 저는 FHD로만 사용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아쉽긴 당연히 아쉽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볼 건 울트라 와이드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렇게 설정, 연결 탭을 가보면 일반 버전만 초광대역 탭이 없습니다. 울트라 와이드밴드는 간단하게 말을 해서 낮은 전력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무선 통신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디지털 차키나 집키 등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사실 이 기능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좋고 지금 이것에 대한 사용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S23에서만 빠진 게 아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죠. 이상 제가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3을 약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종합을 해보자면 이러한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었지만 크기에 있어서 이 사이즈의 갤럭시를 사용하실 분들은 정말 대안이 이거밖에 없기도 하고 이거밖엔 없지만 그럼에도 사용하기에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꽤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울트라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 S23이나 S23 울트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도 정말 곧 끝나는데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텐이었습니다. 유바.